이 여자는 남편에게 25년을 바쳤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셋을 키우며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빚을 아내 명의로 남긴 채 3억 원의 빚더미 위에 홀로 남겨진 그녀. 모두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숨긴 재산. 그리고 그의 진짜 행방까지. 은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민수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또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렵다며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5회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은주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 중이었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일했고, 막내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모두 은주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아끼려 직접 가르치고, 잠을 줄여가며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육아도, 집안일도, 부모님 봉양도. 은주는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3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때 받은 반지였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만 봐. 내가 다 책임질게. 은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영원이라는 글자가 빛발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은주는 약을 챙겨 달려갔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3년째였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손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어. 밥 먹지 마.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민수는 은주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은주는 민수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봉투 안에는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은주 명의로 된 3억 원의 대출. 그녀는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그 세월 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은주가 대출 서류를 발견한 것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출근한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이미 6개월 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빈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양복도, 속옷도, 심지어 겨울 코트까지. 계획적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연체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모든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적금도, 심지어 아이들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빚만 남았습니다.
3억 원의 빚, 그리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은주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수가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성인이 연락을 안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은주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명 위조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대리 서명했다고 주장하면 부부간의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하기 힘듭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함께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민수야.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연락 왔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있대? 미국 어딘가래요.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로 25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3억 원의 빚과 치매 걸린 어머니를 남겨두고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습니다. 은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수의 옛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퇴직한 남편의 행방을 찾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한 한 직원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퇴직하기 전에 자주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요. 회식 자리에서 봤어요. 은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의 곁을 지켰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나 연락처 아시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강남 어딘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뭔가 사업한다고. 은주는 낡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민수가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버리고 간 물건 중 유일하게 쓸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나하나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끊긴 번호였지만 몇몇은 연결되었습니다. 은주입니다. 민수 아내요. 남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끊었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술집에서, 심지어 사람들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횡령을 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3억 원. 그리고 그 돈을 여자 명의로 된 사업체에 투자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28살. 민수보다 25살 어렸습니다. 은주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민수가 은주와 결혼할 때의 은주 나이,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만 좋아하는? 은주가 늙어가는 동안 민수는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분노가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은주는 적었습니다. 서연.
강남, 사업체,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을 되찾겠다. 은주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화장품 수입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투자한 사업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은 은주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 씨 아내입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은주의 딸보다 어렸습니다. 예쁘장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횡령한 거 알아요. 3억 원. 그 돈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회사에서 고발하면 당신도 공범이에요. 작물 취득.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다음 말이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미국에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 여권 기록 확인했어요. 2인 동반 출국. 근데 당신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갔을까요? 서연의 다리가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비자 나오면 데리러 온다고. 은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 믿으면 안 돼요? 나도 25년 동안 믿었거든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보였습니다. 거래하죠. 은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거 다 말해요. 민수 씨가 돈 숨겨둔 곳, 미국 주소, 연락처. 그럼 나는 당신을 고발 안 할게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화장 사이로 계산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뭘 얻는데요? 복수할 기회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한테 당한 건 나만이 아니잖아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민수가 숨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몰래 부동산을 샀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 있었습니다. 시가 합계 8억 원. 은주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됩니다. 민수 씨가 단독 상속인이에요. 은주는 물었습니다. 제가 간병했어요. 10년 동안. 그건 상관없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빚은 아내 명의로,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10년치 간병 기록, 그리고 민수가 위조한 대출 서류의 필적 감정 결과. 은주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더 비싼. 하지만 더 유능한 변호사,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분이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 이후에 모든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길이 보인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서연의 회사 장부. 민수의 미국 계좌 정보. 은주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탄탄하게 쌓아올린 성을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 영원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세 곳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었습니다. 민수의 횡령 증거를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귀국하는 순간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의 매매 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부였습니다. 민수의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청원을 넣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피의자의 해외 도피 방지 조치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분은 선택지가 없어요. 귀국해서 합의하든지, 영원히 도망 다니든지.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합의금을 노리는데요. 저는 25년을 잃었어요.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경찰에서 연락이 오냐고 물어요?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해줘. 피하지 말고 한국에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시어머니가 화면 속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밥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은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야? 며느리예요. 어머니, 은주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주, 우리 민수 섹시?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주야. 은주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이용당한 또 한 명의 피해자.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어 미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인천공항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버림받았을 것이었습니다. 민수처럼 누군가를 버리는 사람은 언제나 또 누군가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은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주. 우리 25년을 함께 했잖아.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은주가 말을 잘랐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당신을 믿었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근데 당신은 그 25년 동안 나를 속였어. 민수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은주가 계속했습니다. 횡령 고발은 이미 접수됐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매매 무효 판결 났어. 당신 숨겨둔 미국 계좌도 다 찾았어. 민수의 다리가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버린 서연이가 알려줬어. 참 아이러니하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25해 전. 영원을 약속하며 끼웠던 그 반지를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원은 끝났어.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0살. 아직 반 인생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